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일단 미증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내부 동력을 찾아갔던 월요일장입니다. 다행히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움직임 속에 지수 중심의 강세가 펼쳐졌는데요. 두 프로들은 월요일장 어떻게 해석할까요? 함께하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분석부터 해봅니다. 김덕호 대표님. 미국 물가 악재 때문에 오늘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지수 중심으로 강세였잖아요. 결국은 다시 대형주의 시간이 돌아왔나. 1년 9개월 만에 2680선을 돌파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물가가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실제 발표가 됐던 당일날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또 바로 이은 날에서는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죠. 즉 이 말씀은 뭘 의미냐면 우리가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지만 그 가격에 대한 구매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기가 후퇴가 된다. 그러면 중국처럼 물가들이 많이 후퇴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예상보다 1월이 왜 그런 물가 상승이 높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연계성들이 사실상 소비를 더 촉진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실 예상보다도 증시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이제 많은 시장들이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이제 경기가 나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제가 지난 5일에 그러니까 이번 2월에 대한 증시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중 한 가지가 이제는 테마성 이벤트보다는 이제 펀더멘털 장세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격한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를 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된다. 네네. 즉 우리가 그동안 테마성으로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오늘 장중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로 이제 뭐 회사들에 따라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2월이라는 이 이벤트적인 시기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명절이 지난 시기를 봤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숨을 고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다시 그동안 저평가했던 종목으로 또 순환매가 이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1월 그리고 지난 12월에 비해서는 섹터 순환매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2월에 대한 장세를 지금 2680선을 다시 탈환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순환이 빠르게 돌면서 이런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고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더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쏠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른 상승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어요. 그 부분 받아서 추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차영주 위원님, 오늘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의 회복을 기대하는 이런 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1월에 G20개국 안에서는 꼴찌였는데 2월엔 확실한 반등을 보여준 게 사실이잖아요. 그 중심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고 다만 코스피 저평가된 종목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나와서 코스닥과의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주엔 조금 상대 강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대로 코스닥과의 키 맞추기가 이제 곧 나올 거고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구성 비율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있어서 화두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표면적으로 이제 PBR과 관련된 주식들이 외국인 수급과 맞벌리면서 지금 현재 강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2023년 시장을 이끌었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PBR 관련주들의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는 상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구분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양대 산맥이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었다라면 반도체는 견조하다. 뭐 반도체가 못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2, 3등주들이 대거 올라가는 거죠.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이는 것들이 지주사라든지 뭐 SK그룹이라든지 뭐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기업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는 견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코스닥이 지금 올라오긴 합니다만 일부 제약바이오가 받치는 힘들이고 안타깝게도 2차 전지가 지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여전히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된다라면 조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으로 결을 나누기보다는 지금 이제 2월 달까지의 테마는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코스피 쪽에 있어서의 묵직한 쪽들이 약간의 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명을 하고 싶습니다. 차 의원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지금 지수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에요. 2680, 2700, 3000 이 지수 중심으로 한 PBR 관련 종목들 2월 말에 그리고 3월에 한 차례 더 정책 나오게 되면 상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그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이제 행동들이 뭐냐면 빠지면 이 정도 빠지면 사야지라고 용기를 내십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스스로가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겁나니까. 이 정도는 너무 겁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시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2,700 정도 나오는데 이 차트가 꺾이는 차트가 아니에요. 새로운 차트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 무너지는 차트가 아니라 강한 차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스로가 겁을 내는 거예요. 지금 차트는 겁을 내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야, 이 정도면 목에 찬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상한가 2번을 쳤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죠. 하지만 2% 3%씩 꾸준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이거는 무너지는 차트가 아니에요. 따라서 너무 겁을 성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오지도 않는 무너지지 않는데 야,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본다라면 항상 그렇죠. 8,900이 더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은 물론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겁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네. 오히려 자신 있게 제가 SK하이닉스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겁을 낼 하등의 이유는 없다. 저는 아직까지 겁을 낼 이유는 개인적으로 찾지 네. 못했다. 물론 주가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담 있는 수준이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에서 상단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지수 중심의 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거다. 이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1차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발표. 이 내용과 함께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저 PBR주에 완전히 묻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흐름도 몇몇 종목들이 보여줬거든요. 특히 IT 투톱 시장 주도력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께서 하신 질문에 따라서는 좀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는 이 엔비디아와 실제 저 PBR주가 상관이 깊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영향이 적다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모두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IT 기업들이 사실상 절반가량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엔비디아 기업이 잘 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양성들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지주 계열사라든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증시에서는 지금 저 PBR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명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기업에서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장부가를 공개를 하라가 먼저인데 장부가 공개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계속 올려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괴리가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느냐? 일단 지난 2주 전에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미국 증시를 대상으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S&P 500과 대부분의 미국 증시들이 다 견인해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즉 이거는 매그니피션트 7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상위 10개 종목이 사실상 미국 MSCI 지수를 다 견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수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이제 2000년 6월 그 당시에는 상위 10개 종목이 MSCI 대비해서 실제 그 주가를 견인했던 견인율이 거의 32%가량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2월까지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 엔비디아 무너지면 무너진다? 당연히 각오해야 될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 저 PBR 쪽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 PBR이라고 하시기보다는 기업 밸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이 여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에서 아무리 기업 재고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이제 압박은 주겠지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증시에 보시면은 뭐 VI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경고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업들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주가 급등했냐. 빨리 너희들 확인해서 소명해라라고 얘기를 해도요. 15일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이 기업이 저 PBR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실제로 그만큼의 성장성이 충분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된 거냐.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그렇습니다. 왜? 네. 외식을 외식을 가면 누구나 다 음료는 다 코카콜라를 먹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LG 생활건강이 과연 그렇게 가야 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즉 우리가 벤치마크만 삼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도쿄 거래소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과연 기업 스스로가 핵심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소 브랜드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 이미 다 발표가 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을 제고할 것인가 이거는 제한적인 영향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저 PBR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기보다는 차라리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목표를 얼마나 더 예리하게 재정립하느냐에 초점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PBR주 안에서의 그럼 전략을 어떻게 봐야 하지? 오늘 움직인 쪽은 어떤 힌트가 있을까는 잠시 후에 저희 집중 분석을 더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시장에 또 영향이 됐던 일부 테마가 아니라 이젠 산업으로 가는가 비대면 의료주 잠깐 짚고 갈게요. 지난주에 차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일단 전공의 파업과 함께 다소 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 거다. 이게 맞물리면서 연결고리를 꼭 깊게 가져가지는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요. 조금 더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도 탄 상황이고요. 정부, 의사 집단, 의대생까지 포함해서 좀 대치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힘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차 의원님 지금 다 챙기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의견 달라지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의견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그 유비케어라든지 인성정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따라서 이건 전 테마주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의사 파업에서 이것들의 연결고리는 저는 없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원광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냈다가 다시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내고 있는 게 전공의들인데 세브란스 쪽에도 이제 전공의들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학생이 되고 수련의가 되고 전공의가 되고 이제 주임 교수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가장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 의사 면허를 박탈된 다음에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전공의들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진짜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싸우려면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하지만 너 나 때리면 내가 때릴 거야라고 그럼 말싸움은 싸우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파업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것이 비대면으로 연결된다라는 연결고리는 이거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특히 전공의들 같은 경우 우리가 빅5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교수가 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병원이 문 닫는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간다? 그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본다라고 그래서 지금 흔들린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 테마주도로 봐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의료용 AI와 관련된 종목들이다. 뭐 루닉 같은 경우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들과 그다음에 네.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의사가 파업하면 비대면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논리적 의견거리가 아니라 그냥 의견 뇌피셜일 뿐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파업을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의료용 AI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는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나마 지금 기회를 못 잡았다면 의료 AI가 답이긴 하지만 오늘 가는 쪽 안에서의 기회를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테마성 움직임까지 해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 PBR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금융지주, 그리고 지주사들 또 앞서 이야기 나온 전력, 유틸리티 쪽의 강세 움직임 이어졌는데요. 차 의원님, 26일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일본도 이전에 이 정책을 발표할 때 1월에 강한 랠리를 보였고 좀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1차 랠리 그 기간 안에 있잖아요. 일본보다 다소 좀 과열적으로 초과 달성한 상승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발표에 과격한 세론이 안 나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좀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거론되는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담겨야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강화한 정책,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대주주들의 정행을 막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된다라면 세론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온다라는 것을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아무도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월 말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3월 달에 또 2차가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그냥 저는 이 흐름을 가져가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사고 싶다라면 사셔도 된다. 단지 이제 스탑로스를 거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 좀 팔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야지 뉴스가 나와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어폐가 있고 또 한 가지 네.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면 네. 지금 PBR 관련주들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제가 MTN에서 기속적으로 나왔던 이제 배당. 이걸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지금 이제 오늘 용어가 새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벚꽃 배당락들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들이 된다라면 주가가 탁탁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면 2월 말까지가 이런 PBR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의 어떤 뭐 기간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차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기업 쪽에서의 강세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저PBR주 관련해서는 이전에 유통, 금융지주, 다양한 자동차까지 이런 한 번 붐이 불었는데 오늘 공기업 특히 한국전력가스공사 이런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았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PBR 정책 더불어서 펀더멘털 개선 이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매력적인가요? 한번 저는 시도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뚜렷한 테마는 뭐냐면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KT까지 전반적으로 공기업 성격의 주식들이 오늘 이제 다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우리가 2월 초만 하더라도 은행보험주들이 시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PBR 관련주로서 곽강을 받기 시작했다라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공기업 섹터다라고 보고 이게 만약에 오늘 한전만 올라갔다라고 본다라면 다른 공기업에 대한 매수 관점의 유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하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면서 이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뭐 우리가 테마가 꼭 부정적인 건 아니죠. 하나의 이제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넓혀보죠. 지금 오늘 또 우리가 그동안에 현대차 말고 현대차만 거론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SK그룹주들, 삼성물산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물산 계속 보유 의견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대주주들의 지분이 많은 주식들도 오늘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은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PBR로 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더 올라가는 또 측면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그다음에 대주주에 관련된 것들이 그 속에서 테마주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현대기아차만 보지 마시고 오늘 모비스가 올라가니까 현대기차 그룹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삼성물산, SK, 한전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좀 새롭게 담아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그런 쪽의 주식들도 관심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힌트가 또 나왔군요. 김 대표님께 추가 질문 드려보면 조금 전 현대차 그룹이 오늘 강하긴 하지만 현대기아가 직고점을 뚫기보다는 오늘 모비스의 강한 상승세가 더 눈에 띕니다. 수소사업 이관, 현대차 쪽으로 하면서 펀더멘털적인 개선도 있겠지만 이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라는 해석과 함께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현대 모비스 재평가 영역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앞서서 제가 이제 저PBR 관련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수소 관련 브랜딩을 강화하겠다, AC2를 이제 계속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미 CS2024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갖고 있던 저력들을 다시 한번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수소 사업 매각을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냥 수소 분야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설비라든가 자본, 인력, 뭐 생산지까지 한 번에 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랑 합병을 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향후 이제 전망치가 많이 상향이 됐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자체가 지금 갖고 있던 그 추진력을 이 두 개의 법인으로 나눠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벽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화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할 수 있는 역기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 이제 내년까지도 뭐 넥소라든가 넥소 이제 후기형 모델 그리고 뭐 트램 그리고 이제 미래형 항공기까지도 항공 모빌리티 사업까지도 수소를 접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뭐 지금 사업 이관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오른 것뿐이지만은 사실 현대차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등락을 또 반복할 수 네.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프로일선이었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